안녕하십니까. 장마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피해도 많고 또 사망자도 많이 나오는데 오랫동안 또 햇빛을 못 보니까 사람들 우울하고 또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제한을 받으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지금 불쾌지수가 높은데 오늘 분석할 사주는 어제 엄마가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따님 이명보 씨를 자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과거에 학교인데 그때 아마 이명보 씨의 파생은 아니고 기관자 선생님을 좀 하셨나 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 그 차별을 좀 받죠. 그리고 스스로가 또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따님을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가 직업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조건 이런 거에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대우받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본인이 느꼈던 거를 딸이 좀 이렇게 커버해서 대리만족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가 판단해요. 그런 생각에서 자꾸 이렇게 권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고질적으로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안 고쳐지는 게 뭐냐면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뭘 원하면 원하는 걸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혹은 본인이 그 딸이 뭔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를 내가 자꾸 억지로 이걸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행복하지가 않다. 지금 어느 집이고 대한민국의 누구든지 간에 학생들이 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지금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고 계속 공부만 해. 학교에서 하고 또 학원 가서 하고 또 특별 과외도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면 그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면 이 공부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겠는데 시켜서 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행복한 시간이 없고 또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그럼 다시 또 이 입장이 바뀌죠. 부모 입장으로 바뀌니까 또 애를 또 내가 못했던 걸 또 해줬으면 하는 대리만족 때문에 또 그때부터 힘들고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태어나서 보람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공부? 그 공부에서 행복한 게 없죠. 항상 또 이 조직사에 들어가면 또 경쟁해야 되죠. 그 내가 좋아서 하는 거면 그나마 나은데 억지로 부모가 시켜서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또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한번 우리가 현실적인 거를 조금 비난 아닌 비난을 하면서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과연 내 자식한테 뭘 바란다기보다는 얘가 어떤 데 소질이 있고 뭘 하면 본인이 만족하는지 그걸 잘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엄마는 내가 좀 밀어줄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공부할 때만이라도 뭐를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좀 신도 나고 그 다음에 내가 능률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공무원이면 안정적으로 평생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에서 고정관념으로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애들이 이게 죽을 맛이야. 이 이명보 씨라는 게 지금 보기도 힘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돼 앞으로 이명보 씨 선생님 되면은 지금도 옛날처럼 선생님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선생님의 어떤 직업으로 오면 선생님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학생이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데 어쨌든 간에 이 사주를 보면은 선생님하고는 좀 안 맞는 애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이제 항상 이 공부를 하면서 제 강의를 올리면서 이제 일단 뭐 신청하시는 분이 이제 계시니까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목적으로 이걸 이제 무료로 이렇게 상담 강의를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혹시 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어머님들이 계시면은 그걸 좀 참고로 하세요. 내 인생도 불행하고 이 자식들 인생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자식들한테 뭘 원하다 보니까, 뭘 시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돈 조금씩 벌어서 그걸 다 올인하잖아. 애들 이 교육에다가. 그럼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럼 자식 어떤 교육 과정을 끝냈어. 그럼 그 뒤로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평생 부모도 힘들고 자식들도 행복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넓게 한번 생각 좀 해보시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거를 이제 우연히 처음 이걸 듣게 되시는 분 계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요, 이 선생님이 되려면 우선 선생님의 조건은 인성이 있어야 돼. 인성이 갖춰져야 돼. 인성.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인성이라는 건 우리가 일간을 도와주는 일간이 이게 정화죠. 정화. 화를 도와주는 게 목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을목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인성인데, 여기 이제 편인으로 되어 있어요. 인성인데 이게 이제 편인으로 되어 있어요. 편인. 이게 왜냐면 이 사주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죠. 음팔통인 사주에서 여기에서 뭐 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까칠해요. 예민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음인데 또 음이 다 음팔통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너무 압박을 주면은 본인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든다는 거예요. 또 예민하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을 공부를 하면 이 공망이라는 글자를 좀 많이 이제 들어보셨어요. 공망이라는 건 그게 그 오행하고 인연이, 육신하고 인연이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정유에서 보면 공망이 뭐냐면, 갑진에서 을사에서, 그리고 이 진사가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가 있죠? 여기에 사가 있어요. 여기하고 아래 여기가 다 이렇게 공망이 되면은 이 육신하고 인연이 없다는 건 이 사주에서 엄마하고 인연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재죠. 여기 이 자체가. 요거는 이제 겁재죠. 겁재. 불이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이 사가 사유 이 반합이면서 사로서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화가 이 겁재라도 약할 때는 내 에너지를 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사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는 유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사유 이렇게 해서 또 금을 만들어. 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이 사주는 금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육신으로 치면 뭐냐면 이게 이제 재라는 거예요. 재.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돈이야, 돈.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다 보면은 이 불로서 이거를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재다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가 너무 재가 이렇게 많고 내 자체가 약하면은 돈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물론 그걸 내가 벌었다고 가정해도 그걸 관리하고 내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하니까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은 뭘 생각한다? 현실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재가 많으니까. 근데 엄마는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 인성이 지금 하나 있는 것도 공망돼갖고 역할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머니 이 을목 자체가 도움이 안 돼. 이 주인공이 딸이니까 딸한테 엄마가 얘기하는 그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재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참 공부할 나이 젊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성인이 됐지만 제가 강한 것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부모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들었을 때 서운하죠. 내가 왜 도움이 안 되냐? 너 공부하라고 돈 다 내주고, 도시락 싸주고, 빨래해서 입히고 그게 내가 도움이 안 되게 그럼 내가 뭐 했다는 거야? 놀았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반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여기에 어떻게 돼? 정신세계를 죄적으로 현실을 끌고 간다는 건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성이 없어요. 그럼 인성이 없다는 건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인성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학생들을 품을 수 있는 자기 교양이라든가 품격, 네. 사람 됨됨이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말 안 듣잖아요. 선생님이라고 옛날처럼 고분고분해서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잘 듣고 그런 게 요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학부모님도 이 옛날에는 옛날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저희들 공부할 때도 부모님이 오셔갖고 엄마가 오셔갖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깍듯하게 예를 표하고 예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잖아. 근데 요즘 부모님도 안 그래요. 물론 이제 이 학력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할 얘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이해라든가 어떤 그런 거는 옛날처럼 그렇게 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 선생님 아직까지도 선생님의 로망을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어머님이 이제 계시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 딸내미는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압박으로 다가오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따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따님이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이제 그런 조건이 인성이 좀 문제되겠죠. 또 하나는 이 죄가 많다 보니까 죄극인해서 이 죄는 뭘 극한다? 인성, 공부를 못하게 한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하나, 둘, 셋 이것도 이제 합의됐었죠. 이것이 을목을 극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인성을. 그러니까 품성, 인성을 내가 갖추기 어렵죠. 현실적인 것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자 선생님들은 일단 직장 자체가 이제 이거 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이 지금 이 사주 없죠. 관이 없어요. 관이 없으니까 관이 명예도 되고 본인이 직장도 되고 나를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 힘도 되는데 그 자체가 좀 없잖아.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이게 25대원 15대원부터 35대원까지 30년 동안 크게 보면 이게 3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수가 들어와. 즉 관이 들어오는데 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요거는 우리가 항상 이게 원국에 없고 운에서 왔을 때 이 관작용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관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대로 한 15세 때부터 이 해가 왔을 때 이게 정관이 들어오죠. 이렇게 정관. 이렇게 해서 요때 제대로 했으면은 이게 한 30년 동안 이제 그것이 몸에 체화되면은 내가 이게 운이 지나가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놓쳐버렸죠. 이때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천간에 또 재가 들어오죠. 이게 이제 관이 왔어요. 근데 이 관이 와서 그냥 순수하게 이 관 역할만 해보면 되는데 와서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자유 이거 파라 그래요. 이 파라는 거는 깨진다는 뜻이죠. 깨진다. 파라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하려면 내가 고유의 작용을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방해한다는 거야. 그런 경우도 시험 보러 가면 긴장하니까 그동안 밥 잘 먹고 열심히 나름대로 이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몸이 좋았는데 시험 보러 가면은 왜 꼭 배 아픈 사람들 있죠? 그런 걸 우리가 파라 그래요. 파. 내 고유의 작용을 이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대. 요 작용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자가 와서. 이것도 또 방해 요인이 되죠. 그럼 이제 35대 이때까지가 이제 이 해자축 수관의 작용이 44세까지인데
이때까지 가면 너무 늦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여기 또 제가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사주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돈 버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쪽으로 결과론적으로. 선생님이라는 건 과정 중심이에요. 내가 배운 거를 열심히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내가 결과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죄라는 거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과정 중심형이 아니고 결과 중심형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구조로 봐서는 이런 경우는 자기 일을 하는 거, 선생님 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볼 수 있는 결과 중심형 직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찾아서. 자, 한 가지 덧붙이면은 유라는 건 이게 자, 우리가 입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즉 이런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이 도화라고 그래서 이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은 이 도화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남들한테 시선을 끌 수 있고 또 내 스스로도 나를 이렇게 어디 돋보이고 싶어하는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화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매력적으로 보이죠. 이제 흔한 얘기로 우리 요즘 얘기하는 대로 연예인들이 다 이 도화가 있어야 자기 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도 어떤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발휘하면 자기가 도화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도화가 있고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을 넘지 않고 그걸 딱 지킬 수 있는 절제력도 있다는 거예요. 요 한난 조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오히려 본인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되려고 하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이명고씨가 패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나이가 지금 33살인데. 뭐든지 우리가 공부하는 거, 시험 보는 거냐. 국가에서 이 주재하는 어떤 이 자격증 같은 거는요, 2, 3년에서 안 되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는 거.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보통 이제 고시 공부에 한다거든요. 뭐 사법고시. 오수 했네, 육수 했네, 이런 경우는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 그게 그렇게 오래 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관하고, 국가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공직과는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꼭 그 길만 있네, 사람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추구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죽을 맛이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엄마랑 계속해서 한 번만 더 봐라. 한 번 더 봐라. 이렇게 되는. 그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이 편재가 있다는 것은 현실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고, 돈을 내가 벌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그런데 한 번 이게 마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벌써 오랫동안 했잖아. 33인데, 지금까지 임용고시 본다는 거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이쪽에 딱 다른 쪽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화라는 빛이 언제나 정화가 우리가 이제 어떤 걸로 물상으로 보면은 뭐 달도 될 수 있고 별도 될 수 있고 촛불도 될 수 있고 이 불빛인데요. 이런 경우는 낮에 태어났잖아. 이게 4시에 10시니까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이때 태어났으니까 태양이 있을 때니까 이 정화로서 빛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정화는 언제 태어나야 본인이 빛을 발휘하냐면 이게 밤에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밤에 태어났을 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명예라든가 본인의 어떤 그런 게 드러낼 수 있는 거는 그런 경우가 유리하다는 거야. 이 자체는. 뭐 한낮에 태어나서 빛을 내가 발휘할 수가 없잖아. 왜? 나보다 더 밝은 태양이 떠버리니까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자, 이런 면에서도 어찌 보면 또 불리하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살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정유가 이게 본인이 이게 배우자 자리거든요. 근데 나와 똑같은 게 이렇게 기둥이 또 하나 있죠. 이런 경우는 자 나와 같은 기둥이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야. 내 현재 나 자체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게 얼마나 내가 헷갈리는 거죠. 그 내가 안정감이 없어. 그리고 나라는 거를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 왜? 또 다른 또 나랑 이견이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엎드려 통곡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야. 복음에서는 복음살이라고 그러는데 땅을 치며 통곡한 일이 생긴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겹쳐 있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관이 없기 때문에 사주 원국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처음부터 그렇게 않는다는 거야. 이 주인공이 사주 주인공이. 그러니까 나는 커서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경영하는 소위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관이 없으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큰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관의 개념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 남자에 대한 관점이 없잖아. 이 여자 사주에서 관은 남편이고 남자인데 그 남자를 우습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관이라는 건 내가 나를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 능력인데 그게 없어. 그게 어찌 보면 영원한 자유 영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또 인성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와서 자유파가 되면은 내 고유의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방해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풀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나 이게 조금 이 주인공이 힘들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럼 이제 올해 23년 계묘년이 왔는데 이렇게 왔을 때는 여기 와서 도움이 되냐면 이게 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딪히죠 이게 또. 자 이거는 불이고 이거는 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묘가 와서 이건 목인데 그럼 이 주인공한테는 편인 인성이죠. 근데 여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냐면 습하기 때문에 이 불이 약해서 이 불기를 빨아들여 불기운을 이 습한 묘목이라는 게. 이 개수도 마찬가지로 습하기 때문에 이 불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 아니야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이제 7월 달로 보면은 요런 경우는 여기 지금 미가 또 와 있죠. 요거는 이제 전체를 봐서 우리가 식신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식신이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토의 품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토가 어떤 흙이에요? 삼복도 위에 토라니까. 그럼 뭐 토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토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던졌을 때, 파종했을 때 거기서 발화가 될 수 있는 게 좋은 흙이잖아, 땅이고. 그럼 이게 삼복도의 토인데 여기다 씨앗을 던지면은 싹이 나겠어요?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 식신 자체도 좋은 역할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품질을 잘 보셔야 돼. 이 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지에 진토가 있고 계절로 보면은 그 다음에 미토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술토, 겨울에 축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토가 이렇게 4개 있는데 토로서 역할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가 맞아야 되겠죠. 따뜻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습기가 있어요. 습기가 있는데 여기는 습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얼어있죠. 겨울이니까. 이건 조화, 말라있는 거죠. 이건 열대면 또 말라있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토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게 하는 좋은 토. 즉 토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진토 하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미토는 함량 미달을 보셔야 돼요. 품질이 이렇게 좋은 토는 아니다. 그러면 제대로 생산을 갖출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도 이게 지금 딸에게 올인하는 엄마인데 점점 불행해지는 딸이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쯤 되면 오기가 발동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두 번만 더 하면은 결판을 내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시 패스에서 이제 이 발령 받기도 힘들고 요즘에요. 발령 받아서 어느 학교에 갔을 때도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정도면 벌써 그러면 34세, 35세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34세, 35세 선생님은 어떤 경우예요? 벌써 선생님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잖아. 그럼 또 그때 가서 또 내 자체가 너무 초라한 거야. 또 그때 내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놓쳐버리면 뭘 획득하더라도 시간을 놓쳐버리면 또 가치가 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이제 제때 내가 해야 될 거를 그때 해야지 시간이 넘어서 내가 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빛이 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본인도 힘들고 지켜보는 어머님들 힘들고 아버님도 힘들겠지만 자 이건 본인한테 맡기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어떤 그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가능하면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특히 어머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너무 이 자식을 이렇게 보호하고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자식을 어떤 이렇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 자체가 잘 안 떠오른다는 거죠. 왜? 부모 세대에서는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경제적으로 돈도 좀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직업이라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고정적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이 젊은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해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문제는 다 지금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 어머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뭐예요? 지금 요즘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대라고 그러죠 이제. 왜? 너무 세상 살기 힘들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때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안정감이 되죠. 일단 때 되면 월급 나오고 직장이라는 게 내가 큰 어떤 이 과오를 범하지 않으면은 직장은 내가 정년퇴임할 때까지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정말 행복감이 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경우는 지금 혹시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부모님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건 내가 자식들한테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조언을 해주고 내가 주장해야 되는 이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너무 앞으로 뭘 해야 된다 이게 강박관념을 주지 말고 그냥 이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뭐가 있으면은 그게 뭐냐면 본인한테 가능하면은 이렇게 아예 맡겨버리는 거야.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걸 내가 해라. 그렇게 아예 외국처럼. 그러면 본인들이 좋아서 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내가 자꾸 품으려고 하고 뭘 관여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나도 행복하지 않고 자식들도 이렇게 항상 부모님 그늘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이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요 이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날씨도 이렇게 우울하고 또 이렇게 습해서 이렇게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그래도 뭐 계절 이 장마 계절을 우리가 빨리 이제 넘겨야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어차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온도고 그다음 이 계절을 하면은 우리가 기분 좋게 그냥 이렇게 너무 여기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그런 대로 같이 따라서 흘러가는 것도 한번 이렇게 배워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